자, 오늘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건설사 두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LENC입니다. DLENC, DL9 대림산업이죠. 그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종목이었었는데요. 화학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만 대림산업은 이제 이게 대림산업이 건설이죠. 이제 잘하는 건설로 구분이 됐었는데 대림산업의 경우는 건설뿐만 아니라 화학과 건설을 나란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건설이나 화학 부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밀려 나갈 때도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버티고 있는 이런 흐름도, 그러니까 양쪽에 절묘하게 이제 잘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었었는데, 자, 이 대림산업의 근래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가 쭉 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가 최근에 올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 쭉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줄줄이 밀려 내려갔다 지금 빡 떨어지는 11%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올라간 이슈하고 내려간 이슈 쪽에 살펴보는데, 올라온 이슈는요, 저 앞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SMR입니다. SMR.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있었죠. 삼성물산에도 SMR 이슈인데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치고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뒤로 삼성물산도 삼성물산은 뭐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삼성물산 치고 들고 대림산업도 들어오고, 자, 여기 뉴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SMR, 현대건설 SMR, 그리고 DLENC도 SM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 베트남 쪽과의 원전 협력을 이슈로 해서 강세를, 그러니까 원전 쪽에 있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고 있는데 건설 쪽 라인들은 지금 SMR 이슈로 지금 전혀 못하고 밀리죠. 이거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분야 건설 쪽에서 지금 덜미를 잡히고 있는 건데요. 건설 쪽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는 건데, 이건 건설사들 너무 아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성향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돈 내라, 자, 니들이 알아서 해, 왜 우리 보고 돈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대부분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말에 대해서, 이거 국내 시장에서 이거 건설사들이 이거 이제 그동안 너무 헤쳐먹는데, 짝짝꿍으로 헤쳐먹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하청 주고 그 하청에서 또 재하청으로 하도급 계속 줄줄이 타고 나와서 앉아서 손 놓고 헤엄치기로 너무 먹다 보니까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부동산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 산재 사고를 당했던 사람인데, 다가 앞에서 스토리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면서 태영건설 같은 대표적인 태영건설 같은 회사도 하고 대판 싸우고, 그리고 건설사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만한 주장을 여러 차례 했죠. 대표적으로 후분양 같은 거, 원가 공개. 자, 건설사 원가 공개하라. 너네 뭐 가지고 왜 이렇게 헤쳐먹느냐, 이런 거. 완전 이게 빨갱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이쪽에 이제 양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두 개의 분야가 다 걸려 있는 유일한 업종이 건설이거든요. 산재사고 다발로 일어나는 건설, 거기다가 헤쳐먹는데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는 건설, 그러니까 다 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굉장히, 더군다나 이 DL그룹 같은 경우는 여천 문제가 있어요. 여천 문제가. 근데 여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DLENC보다도 이제 이쪽에 DL이 걸리게 되는 건데요.
얘가 영향을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14%.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겹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DL은 지주사 DL은 무려 14%가 걸치고 이런 구조로 떨어지고 있는 여기 종목들이 또 이제 코롱 그룹도 있습니다만 그쪽은 이제 뒤로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건설 산재 사망 사고에다가 그 앞쪽에는 이제 또 이름이 똑같이 이름 뒷자를 달고 있죠. 포스코 ENC 면허 취소까지 아주 강공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를 하라 그러고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는 얘기죠. 찍히기 딱 좋은 사태죠. 자, 여기에 문제가 여기서 지금 대박으로 터지고 이건 뭐 거의 양아치예요. 양아치. 지금 양아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평으로 계속해서 양아치를 듣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석유화학 업종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골드 케미칼 같은 거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안 좋다라는 거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 석유화학 좋을 때는 배당금으로 수천억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더니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여천 NCC가 부도 초읽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겁니다. 이거 대주주 둘 싸우고 있다는데 이거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회생시키자 자금 지원해가지고 회생시키자 하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부도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적자 쌓이자 나 몰라라. 이거 DL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자금 지원 놓고 이견 DL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말 동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집중 부각이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셨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하나의 경우는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들이 이제 잘 나가는데 반해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면 그건 아니거든요. DLNC가 이익 못 내고 적자나고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거든요. DL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가는 거는 그래서 정도 경영하겠다, 책임 경영하겠다. 그래서 여천 NCC에다가 돈을 이제 추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DL그룹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회사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나도 신뢰가 안 가는 애. 그러면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2조 2천억이나 헤쳐먹고 이제 1,500억 나눠서 지분이 딱 50, 50입니다. 하나가 50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대림산업이 구대림산업 얘네가 50을 가지고 있어요. 50% 나란히 똑같이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50%씩 가지고 있으니까 딜이 안 해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이미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 자금 기원 거부려고 이해옥이 지금 계속 사기치고 사고치고 있죠. 대림산업 아들내미 회장. 지금 무치게만 이게 짝이 없죠. 회생시켜야 된다고 워컷 강행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배째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고위부도 얘기까지 나오게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계속 돈 박아놓느니 이거 배째라 그러고 나가버리고 배째라 그러고 나가버리고 저거 그래서 부도 낸 다음에 회생시키겠다는 얘기죠. 회생 신청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생 신청 뭐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채 같은 경우 전부 동결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겠다고. 석유화학이 언제 돌아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을 못 버냐라고 하면 이건 뭐 전형적인 뭐를 해도 이제 돼요. 이거 돈을 이렇게 벌고 있어요. 이거 건설에서 예전보다는 좀 둔해지긴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 나오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800억이나 이익을 낼 거다. 이래서 지금 당장 이번 1분기에도 800억 이익을 냈었고요. 이번 2분기에도 실적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죠. 1,200억 이렇게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배째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두들겨 맞게 딱 좋죠 이거.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실 앞에 뺐어야 돼요. 이거 이미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거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건 반대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의 누르기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하회하거나 61선을 하회하거나 121선을 하회할 경우에 사야 됩니다만 이 경우는 반대예요. 내려갔다 돌아오는데 팔아야 돼요. 이거.
내려갔다 돌아올 때 팔고. 이거 업황이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잖아요. 건설 업황 좋습니까? 그러니까 업황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런 공공공사 뭐 이런 것들 늘리고 이래가지고 살아나가게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믿고 지금 배째라 그러고 있다가 아주 된통 두들겨 쳐맞게 생겼죠. 된통 쳐맞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얘는 지금 얘뿐만 아니라 ENC는 건설에서 걸리고요. 지주사 대림의 경우에는 저 여천 저기서 걸리게 되고요. 이건 뭐 패대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그래서 쭉 가지고 있다가 이거 지금 기관들 이게 장난치는데 계속 속는데요. 이거 얘네는 오로지 모멘텀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모멘텀 하나 들어오면 미친 듯이 샀다가 이제 그 모멘텀 지나고 꼭대기 나면 이제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의 다 팔았습니다. 벌써 오늘 이전에 벌써 지난 4월 말서부터 사들여 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서 130만 주까지 늘렸던 것 중에서 100만 주를 벌써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만 주 정도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쇼게임으로 돌려버리면 여기서 이 아래까지 그냥 쇼게임으로 바꿔가지고 깔아버리게 되면 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커버시켜보도 남습니다. 이거 이렇게 깔아내려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설사는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이가 시작이 됐다. 산재사고 나는데 예를 들면 삼립식품 같은 데도 가가지고 삼립식품 같은 거 진짜 악명 높은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삼립식품 가가지고 면허 취소했던 얘기 나왔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박은 강하게 놓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뭐 강하게 압박해서 삼립식품 곧바로 이제 근무 체제를 바꾸겠다. 근데 그 정도 해놓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삼립식품이 이제 뭔가 또 사고를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압박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경고는 이제 충분히 해놨죠. 그렇게 대놓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움직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건설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산재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건설사들에 비해서 강력하게 이런 얘기가 드러나는 건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해쳐먹는다. 이거 맨날 하도급이나 돌리고 사고나 맨날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몰라라 그러고 거나 안돼 내가 내가 그랬어요. 쟤네하고 알아보세요. 쟤네 하청해드리고 하청에 재하청 줘가지고 재하청에서 사고 나서 그 하청업체들 알아서 책임지라 그러 떠넘기고 이런 식의 사업을 건설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십 년간 해왔는데 그 변호하고 나가가지고 변호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이재명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앞에 노무현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박원순도 있고 그렇죠. 이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다루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재명은 행정가로 변신해가지고 또 건설사하고 또 대형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들 같은 앞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건설사를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SBS 같은 경우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그러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주의를 하셨어야 돼요. 당연히 이미 그래서 뉴스에 산더미처럼 나오고 있는데, 자 더군다나 뒤에 저 여천 뉴스까지 저렇게 도배를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오셨던 거 정말 아니한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얘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럼 건설 같은 쪽에서도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역시 마찬가지 사고를 치긴 합니다만 기관들이 겁나게 좋아하는 종목들 있죠. 현산, GS건설, 그리고 SMR 모멘텀이 있는 그 SMR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 전에 워낙에 많이 내려서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그럼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식하다 보면 이렇게 늦은 상태에서 대처가 늦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 어떡할 거야? 저 위에서 팔았었는데 왜 안 팔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거 파셔야 되는 거고요. 줄이셔야 돼요. 우선 이렇게 많이 내렸어도 일단 줄이고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오게 되면 털고 나오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들어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건설은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 건설 사업들 같은 경우에
주택이 모든 게 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설을 경우 요 다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뭐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건설은 주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삼성물산이 뭐 레미안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습니까? GS건설 같은 회사가 그 주택 부분 사업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 아니에요. 태영건설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때죠. 관급이 주인 그냥 때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이래요. 이거 관급이 주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요 종합건설 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주택뿐만 아니라 플랜트도 하고 인프라도 하고 하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정부에 찍혀버리면 이거 완전 재미 못 봐요. 이거 이런 거 찍혀버리면 정부에 찍혀버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도급 제한 걸려버리고 그러게 되면요 그래서 입찰 못하게 하고 도급 제한 걸려버리고 그러게 되면 사업을 못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 댐, 하천, 항만정비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 국내 전력망 수요 이거 송정도 다 정부에서 하는 거죠. 이게 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정부에 찍혀버려 가지고 정부 사업에 관급공사에 도급 제한 걸리고 수주 입찰 제한 같은 거 걸려버린다면 실적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이하게 대응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이하게 대응한 값을 치러야 돼요. 거기에 왜 들어가 가지고 도와줍니까? 개인 투자자들? 거기 우리가 그거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정부 정책에 맞서면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게 정식 격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오늘 급락하는 종목이 하나둘이야? 날바글로벌이 18% 빠져요. 최대 실적 성장 지속하고 있는 전분기보다 약간 낮은 그거하고 예상치 하회했다라고 18% 깨집니다. 18%.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줍줍할 종목들이 널렸는데요. 이 종목이나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까지 연결시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